10대 때 학교를 중퇴하고 정말 영원에서 시작해서 현재 수천억 자산가가 된 이만 가치, 그리고 코디 산체스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칼럼을 쓰며 시작했지만 자신만의 도전을 통해 어린 나이에 수백억의 순자산 가치를 만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두 멘토가 어린 나이에 성공했다는 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 부를 이뤘고 올바른 방식을 통해 꾸준하게 자산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수천만, 수억 회의 조회수를 넘어서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희망을 주고 있죠. 이번 영상은 그 엑기스들을 모아봤습니다. 하루아침은 아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부를 축적하는 부자들이 가져야만 할 생각법과 또 반드시 버려야만 할 부의 함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만 가치의 첫 번째 조언,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30년 전에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식과 현 시대의 부자가 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30년 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조언과 방식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좋은 성적으로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고 면접을 보며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물론 정하는 성공의 척도에 따라 이 부분이 성공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빨라야 합니다. 과거에 촉망받던 직업들이 현재는 아무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재의 촉망받는 직업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쓸모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님들이 말하는 혹은 지난 시대에 먹혔던 방법을 지금 현재 그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현재가 아니라 너무 멀지 않은 미래를 보는 것. 마치 과거에 누군가가 컴퓨터를 봤고 또 다른 누군가는 AI를 봤던 것처럼 누군가 갔던 길만 따라가려 하지 말고 얼리 어답터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를 타고 나아가세요. 두 번째 진짜 부자들의 철칙, 돈을 쓸 때는 표면적 가격과 가치가 아니라 숨어있는 가격과 가치를 봐야 한다. 모든 제품에는 표면적 가치가 있고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 또한 천차만별이죠. 만약 여러분이 티셔츠를 산다고 가정해보세요. 한 제품은 2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달았지만 몇 번 입고 버려야 할 정도의 퀄리티를 가졌고, 다른 제품은 무려 5배나 비싼 1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있지만 정말 한 번 사면 몇십 년은 거뜬히 입을 수 있는 튼튼한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표면적 가치만을 본다면 우리는 첫 번째인 저렴한 티셔츠를 사야 할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조금 더 미래를 보며 소모품에 가까운 첫 번째 티셔츠보다는 투자에 가까운 두 번째 티셔츠를 구매해서 오래도록 입겠죠. 그게 돈을 아끼는 방식이니까요. 여기서 조금 더 각색을 해보자면, 만약 자동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을 때 부자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비용과 그에 따라 얻게 되는 다양한 가치들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만약 하루에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를 이용해서 내가 벌게 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지, 그리고 한 주, 한 달 동안 얼마나 시간이 축적될지를 미리 계산 후 그 시간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공부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면 그 소비는 더 이상 지출이 아닌 투자가 됩니다. 반면 내가 차를 구매하며 아낄 수 있는 시간이 하루 30분도 채 안 되거나 때로는 교통체증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버려진다면 부자들은 오히려 가격표 뒤에 따라오는 추가 비용들을 계산하며 구매를 미루죠. 심지어 자가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많은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방 수십 개의 큰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이용하는 방은 한두 개에 그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해외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과 셀러브리티들도 새로운 트렌드로 다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매 후 불필요한 소비였다는 걸 느낀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보여주기를 위한 것, 혹은 표면적 가치 외에 나가는 비용들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도 만들지 않았기에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작은 공간을 찾아 예전에 느꼈던 초심을 되찾기도 하고, 남들에게 찾으려 했던 인정과 행복을 내면과 가정 안에서 찾기 위해 노력하곤 합니다.
즉, 우리가 오늘의 가치가 아니라 조금 더 미래를 보면서 계산한다면 단순한 소비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략엔 오히려 미래에 불필요한 가격표가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린 어느 곳에 돈을 써야 할까요? 이만희 추천하는 소비는 동기부여를 주는 장소를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돈을 쓸 거라면 쓸데없는 것에 쓰지 말고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서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행동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겁니다. 물론 감당 못하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럭셔리 스위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좋은 호텔의 라운지에서 브런치나 커피를 마시며 그 분위기를 느껴보는 걸 수도 있고, 열망했던 나라로 여행을 가보는 걸 수도 있죠. 나를 더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이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돈에 대한 인사이트였다면 이제는 코디가 나눈 부자들이 하는 행동과 마인드셋, 그리고 반드시 멈춰야만 할 몇 가지 함정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시작으로 코디는 부자들이 행동의 속도를 생각하는 남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버리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정말 무조건 그런 사람들이 이겨요. 그럼 그들은 두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걱정되고 고민이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코디 산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누군가 나보다 더 덜 생각하고 덜 괜찮은 아이디어로 도전해서 제가 가지려던 모든 걸 가진다면 어떨까요? 아니, 더 가져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즉, 완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행동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더 똑똑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돈으로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너무 깊은 생각을 멈추고 더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천천히 가는 게 안전한 게 아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꼭 머리에 각인하세요. 빠르게 가며 결정한다고 해서 그 속도가 무모함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속도를 현재의 위치와 이상적 미래를 더 가깝게 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단번에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사실적 접근이 필요하겠죠. 코디는 이 시점에서 3가지 문장을 공유했어요. 모아온 데이터는 구식이 되고 만다. 설득력은 점점 더 사라진다. 당신의 기회는 닫히고 만다. 성공은 과일과 같아서 싱싱할 때 먹어야 합니다. 즉, 데이터가 아직 최신이고 스스로의 설득력이 가장 높으며 기회가 열려있을 때 잡아야 하는 게 성공에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와인처럼 숙성되는 게 아니라 우유처럼 금방 상하고 마니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시작해서 30일간 배울 수 있는 게 시도하지 않아서 잃게 되는 것보다 가치가 클까? 대부분은 이 부분에서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도전하면서 배우는 게 나은 거죠.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잃는 게 커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빠르게 해나가다 보면 퀄리티가 떨어진다. 하지만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코디 산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이 2가지는 말처럼 꼭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즉, 속도와 퀄리티가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완벽주의와 퀄리티가 양극단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퀄리티라는 뜻과 의미에는 일을 해나가면서 진전을 이룬다는 뜻이 담겨 있죠. 즉, 하다 보면 점점 더 좋은 질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완벽주의입니다. 실패 없이 완벽한 퀄리티를 만들 순 없을까? 정말 너무나도 모순된 문장이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은 많은 시도를 통해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지 완벽이라는 함정에 갇혀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뼈에 새겨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만약 당신의 첫 시도가 창피하지 않았다면 그 시도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가 완벽하다며 극찬하는 제품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시작점을 돌아보는 겁니다.
애플의 컴퓨터나 아이폰도 마찬가지였고 세계적인 검색 엔진 구글이나 심지어 엄청난 프랜차이즈 식당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시작점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작고 말도 안 될 정도로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다르죠. 새로운 아이폰 18이 나오기 전에 수십 대의 제품들이 있었고 완벽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도 비난을 받고 또 그 피드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에 만회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의 비난이 두려워서 완벽이라는 환상을 쫓으려고 몇 년씩 쉬거나 아니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말이 될까요? 세계 최고도 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도전을 과연 여러분은 시작하기도 전에 하실 건가요? 이번 영상 속 메시지 중 어떤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사실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이룬다는 건 그만큼 큰 리스크가 따르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멀게만 생각하면 우린 그 길을 걸어볼 생각조차 못하고 결국 후회로만 남는 인생을 살 겁니다. 하지만 작게 시작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린 결국 원하던 그곳에 닿을 겁니다. 이번 영상 속 메시지가 그 시작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닝포인트였습니다.